일으킵니다. 같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주위에 물을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그러게 되면 물이 들어가니까 혈관 같은 혈관벽에 물이 들어가니까 커지겠죠. 늘어나갖고 그러면은 혈관벽에 닿는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요.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더 분명한 얘기는 짜게 먹으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게 WHO에서 이게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짜게 먹지 말고 뭐 심지어는 그냥 아예 스팸으로 먹으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짜게 안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식물하고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짜게 먹는 걸로 소문이 나는데 실제로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일본 음식도 짜다고. 일본이 한국보다 더 짜게 먹습니다. 유럽 가서 드셔보셨어요? 엄청 짜게 먹어요.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짜게 먹어요. 속이 다 비쳐요. 근데 우리 보고 짜게 먹는다고 난린 거야. 예. 근데 기본 그 WHO의 권고안보다 0828. 약간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0828 차주님. 0828 차주님. 여러분 김밥집이죠. 지금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갔어. 지금 내려가셨어요. 10개. 그래서 어느 정도 짜게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죽염은 왜 괜찮으냐, 다른 일반 소금과 왜 다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천일염이나 우리 그 암염하고 나오는 게 있죠. 그 뭐 남미산 암염이니 뭐 에베레스트 암염이니 암염 나오는 게 이게 맞아요. 암염이나 천일염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응? 사실은 같은 겁니다. 어차피 바닷물 속에 있는 물이 정발이 돼가지고 천일염 만들고 암염도 정발됐던 그게 암염이 된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소금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 MgCl2라고. 이게 뭐냐?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이 항상 소금과 같이 따라다니는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염화 마그네슘이 이게 뭐냐? 우리말로 간수야, 간수. 간수가 항상 소금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천일염 하면 간수가 돼요. 이 간수는 어떤 성질이냐면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불편합니까? 괜찮아요. 단백질을 쉬우네요. 응고를 시킵니다.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단백질이잖아요. 우리 몸을 갖다가 응고를 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이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혈관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응고를 시켜요. 그 혈관을 굳게 만들어요. 혈관이 굳으면 자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동맥 경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간수 때문에. 이 간수를 없애야 된다는 게 답이에요. 이 간수는 다행히 자 우리 그 생두부 우리 한 번씩 드시죠. 생두부 한 번씩 드시는 거는 좋은데 생두부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두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두부를 만들 때 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를 끓이면 괜찮아요. 이 간수는 다행히 열에 약해가지고 날아가면 끓이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을 쓸 때 어떻게 해서 천일염을 볶아서 하는 이유가 프라이팬에 놓고 볶으면요 시커먼 연기 나옵니다. 그 간수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시커먼 날아가거든요. 그럼 간수 없애고 먹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 그리고 옛날 우리 그 종갓집에 김장을 할 때 보면은 천일염을 한 가마에 갖다 놓으면 이거를 3년을 묵히고 나서 쓴다는 이유가 3년 동안 그것을 밑에 나란히 대놔놓고 간수가 내려오도록 3년 동안 그 간수 제거된 소금 그걸 가지고 김장을 써요. 오르면 쓴맛이 김장에 쓴맛이 안 생기고 간수에 쓴맛이 남는 거라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남은 간수 남은 거는 어디에 쓰겠어요? 두부 만들 때 쓰는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수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간수를 제일 빨리 없애는 방법이 굽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천일염이 좋으냐면은 천일염에는 뻘이 들어가 있어요. 뻘이. 예? 미네랄. 그 미네랄이라 뻘이. 미네랄이 이게 투성이라. 천일염은 항상 뻘을 이게 함유를 하고 있는데 죽임을 만들 때 대나무통 요래 만들어 가지고 밑에 말이 있는데 요래 가지고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천일염을 넣어요. 꽉꽉 넣고 위에를 뭘 하냐면 황토를 덮습니다. 그냥 안 하고 황토를 딱 안 빠져나오고 황토를 덮어가지고 그러고 불을 굽습니다. 굽는데 뭘로 굽어야 되냐면 소나무로 굽어야 돼요. 왜 다른 나무로 굽으면 안 되냐 그건 난 몰라. 그런데 소나무로 굽어야 정상적인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우면은 800도에서 900도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구우면은 속에서 녹겠죠. 껍데기 타고 녹고 그 다음에 녹았다 다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소금에 황토가 들어가 있겠죠. 그걸 가루를 내서 다시 또 채워. 그리고 또 황토를 덮어. 이래가지고 8번을 굽습니다. 그러면 회색 기둥이 계속 나오겠죠. 점점 황토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미네랄 성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황토 성분이 더 들어가고 안 좋은 성분은 다 타버리고 이제 녹았다 하는데 요렇게 9번을 구우면 그냥 부회 죽염입니다. 보통 한 3번이나 2번을 구워가지고 봉지에 가루내서 봉지에 파는 게 우리 시중에 마트에 가면 파는 우리 집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죽염입니다. 2회 죽염이나 3회 죽염 해가지고 우리 집 가정용으로 주방용으로 이제 또 양치질 할 때 쓰도록 그래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8번까지는 이렇게 구워요.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문제인 게 마지막 9번째는 이 소나무로 불을 태우면서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요. 송진을 넣어요. 송진을 넣는데 옛날에는 송진이 있는 소나무를 옹이 있잖아요. 옹이 쪽에 송진이 있거든. 그러니까 옹이 있는 나무를 그냥 불을 뗐어 옛날에는. 요새는 그건 안 하고 송진만 추출해서 가루를 내놨다. 여기에다가 그 송진을 집어넣어 버리면 열이 몇 도까지 올라가면 1600도까지 올라가. 1500에서 1600까지 올라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간 이 죽염이 어떻게 되냐면 녹아버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완전히 녹아버려. 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버린다. 용광로 속에서 녹아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 소나무 타는 거하고 같이 섞일 거 아니에요. 녹아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한쪽 구석으로 흘러내리니까 쟤하고 막 섞이겠죠. 이 불순물하고 막 섞이겠죠. 그 녹아가지고 이제 바다 통에서 받는데 이제 바다 통에서 요런 통에다가 이래 받으면요. 요래가 받으면은 요 모양으로 될 거 아닙니까? 묻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깨면은 요 불순물은 가에 다 몰려요. 요 가운데 요거만 딱 빼가지고 요거를 분질해 놓은 쪽으로. 그러면 요때 결정이 새로 만들어져, 이 소금 결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에 송진을 넣어갖고 1600도 올라가면 색깔이 자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올리면 절대 자색으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구해 죽염이라 해도 자죽염이 아니면은 이 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질이 안 좋아요. 자죽염을 쓰셔야 돼요. 자죽염이 제일 좋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죽염을 사실은 절에서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거를 대중화시킨 사람이 인상선생이라. 인상선생이 제일 크게 기여한 부분이 그겁니다. 죽염을 대중화시켰다. 그러니까 절에서 저거들끼리만 먹던 그 소금을 일반인들도 먹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인상선생입니다. 인상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말기암 환자가 가서 물으니까 선생님 이 소금을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 이래 얘기를 하셨다는데 어쨌든 그 인산조김이 처음에 이거를 대중화시켜서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인산조김은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김 선생 그 죽고 나서 그 사위인가 뭐 딸인가 뭐 어느 대학 교수였다는데 그 전남인가 조선대학인가 교수였다는데 죽고 나서 거의 도저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구경도 안 했던 사람이 다시 짚고 들어와가지고는 안 되는데 원가 줄인다고 이걸 손한번 안 썼어. 전부 전기료를 써버렸어. 전기료를 다 써버리고 온도 이거 뭐 안 올리고 하니까 한 7, 8년 전까지는 인산요금이 회색밖에 안 나왔을 거죠. 자조금이 안 없었어요. 하긴 나왔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7, 8년 전까지 한 10년인가 모르겠다. 그때까지는 회색만 나왔어. 그러고 나서 자조금이 새로 나오는 거 하도 욕을 들으니까 새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인산은 전기료를 쓰는 걸로 알아요. 딸이 세계공사하는 거는 회색으로 생각해요. 예. 그 막내딸. 나 그래 알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인산이 자주금을 안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라. 그럼 저 아버지는 자주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중화시켜 놨는데 그거 원가 아끼려고 조금 우리나라에 조금 만드는 데가 한 30군데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풀순물을 예전에 그 PD 수첩인가 뭐 추점 60분인가 나와가지고 추금하면 풀순물이 많이 생긴다고 막 그 방송된 적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순물이 가야만 몰려요. 그래서 이것만 풀순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항도 자체도 풀순물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자체도 풀순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뭡니까 이게 절구 자체도 옆에 녹이 있을 거고 다 불순물이 있게 마련이야. 근데 불순물이 밖으로 몰려요. 요거만 빼쓰고 나머지 이건 다시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죽임을 갖다 물에 녹여보면요 밑에 좀 가라앉습니다. 불순물 정도 가라앉아요. 근데 그건 미네랄이라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이면 나물이 드셔도 물이 그래도 안 켜요. 물이 다른 소금보다는 물이 덜 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투압 현상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혈압이 잘 안 올라가고 죽음을 드시면 이 짠맛은 신장의 기능에 신장에 건강을 주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죽음이 신장 나쁜 사람한테는 죽음을 안 먹으면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기능이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짠게 오면 소변으로 다 배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짠 거를 먹다 보면 더 문제가 되겠죠. 신장 기능을 일단 강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도 빠져나갑니다. 비장할 차례죠. 음. 41페이지네요. 비장입니다. 비장위장입니다. 인체 오행상의 토에 해당하는 장부는 비장과 위장입니다. 자, 비장이 뭐냐? 사전에 나와 있는 동양과학성의 비장은요, 질화입니다. 서양과학성의 비장은 질화입니다. 이 질화는 뭐 하는 데가 질화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먹을 음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질화라는 장부가 있어요. 이 비장입니다. 비장이라는 거. 실제로 이 질화는 먹은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질화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이 췌장 옆에 어디 구석에 조그만 저 주머니만한 그 지라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몸속에 백혈구 있죠. 백혈구.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백혈구도 죽었다가 새로 생기고 그러겠죠. 그럼 백혈구가 가서 죽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죽어요. 죽을 때 요 지라에 가서 죽어. 그러니까 지라 없어도 삽니다. 사람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은 동양학에서 왜 이 지라 비장을 중요시하느냐? 동양학에서 말하는 이 비장은 지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런 각각의 장부에 대한 우리 동양학에서 말하는 장상학 있잖아요. 장부의 형성에 관한 학문이라서 장상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상학의 개념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양학에서 말하는 장상학은 사실은 요즘 중학교 책에 나오는 생물 한 인체 해부도보다 더 못합니다.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더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은 해부라는 자체가 거의 안 됐잖아. 그리고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책에 나오는 과학 책에 나오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 장상학에서는 이거를 통칭해서 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지장 근처에 붙어있는 잡다한 장부들을 통칭해서 비장이라고 불렀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라 요걸 비장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 이래갖고 12마디 12지장 뜻이 12마디입니다. 이 사람으로서 12 그 마디 짓자니까 12마디쯤 되는 길이에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소장을 거쳐 지나가겠죠. 소장 거쳐 지나갔다가 나중에 요렇게 대장으로 해갖고 요리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근처에 붙어있는 잡다한 장부들을 합쳐서 비장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부가 뭐냐면 췌장이에요. 이제 췌장과 지라와 그 다음에 주위에 다 붙어있는 12장까지를 통칭해서 그렇게 해서 비장이다 이걸 생각하십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췌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의학 책에 보면은 12지장은 소장의 개념에 집어넣는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2장은 소장의 일부분이다. 실제로 서양의학상에는 12장은 소장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소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통로에 소장의 일부분에 12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걸 따로 빼놓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빼가지고 요 부분 이 근처에 붙은 걸 통칭해서 그냥 비장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지장 쪽에 그 소화액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12지장염이 걸린 사람들 12지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 12지장 자체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맥을 잡아보면 다 홍맥이 나오더라 비장 나쁜 맥이 나오더라 그래서 12지장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잡다한 장부들을 통칭해서 비장이다 동양과학에서 그 비장의 역할이 뭐냐 동양과학에 보면은 이 비가 뭡니까 그 후천지기를 담당하는 후천지기를 담당하는 장부다. 그러니까 후천지기라는 뭐냐면은 태어나면서 갖다 놓은 우리 기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그 이후에 먹어서 만들어지는 기다. 그래서 수곡지기라고 그러죠. 수곡이라는 물과 곡식이죠. 그 후천지기는 두 개예요. 폐하고 폐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호흡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도 후천지기고요. 먹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후천지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폐는 이 후천지기의 개념으로 놓고 보질 않고 그냥 기, 양기의 개념으로 보는 게 폐고 그 다음에 후천지기, 영양, 수곡지기 하는 영양의 개념으로 보는 게 이 비장입니다. 왜냐?
모두 먹은 게 전부 그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장이 불친직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학으로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먹은 거를 내 몸에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다 받아들였어. 자,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절에서 스님들은 살은 어떻게 찌고 피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혹- 혹식만 먹었는데 어떻게 내 살이 찌겠어요? 살은 단백질이 아니면 지방이죠. 그런데 곡식만 먹었는데도 살이 찌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살이 찌잖아요.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로 바뀌는 겁니다. 소고기인데 소는 풀만 먹는데 왜 단백질이 만들어지냐고. 그렇잖아요. 풀만 먹어도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단백질이 되고 지방질을 먹었다 해서 지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냐? 그게 비장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장, 12장 쪽에 비장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흡수해드리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걸 어렵게 사실은 우리 동양학, 전통학 쪽에 책을 이래 뒤져보면 비장에 대해서 무슨 기운이 어떻고 뭐 비기가 어떻고 위기는 어떻고 비기는 어떻고 이래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설명을 하자 보면 한없이 어려워. 근데 간단해요. 서양화하고 탁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비장은 뭐냐? 먹어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게 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버려요. 그런데 이 비장의 기운이 커버하는 부위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이렇게 영양가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동양학 공부하신 분들은요, 요 둘째 단락에 보면은 혈액 생산의 근원이 되면서요, 비주 통혈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우리 심재이들이 좀 합법화돼 가지고 시험을 칠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비주 통혈. 비장은 혈을 관장을 한다. 그냥 관장이 아니죠. 혈을 통솔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뭐 딴 게 아니고 먹어서 피를 만든다 이 뜻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심주혈이란 말이 있어요. 심장은 혈을 주관한다. 예? 그 다음에 간장혈이란 말 우리 지금까지 간 공부할 때 했잖아요. 간은 혈을 저장을 한다. 우리 동양학에는 책에는 그래 나와 있어.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간장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을 잘라놓고 보니 벌겋게 피덩어리처럼 생겼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게 피인가 보다. 먹은 게 피가 돼가 간에다가 저장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간은 그렇게 피를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은 것을 내 몸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그게 간입니다. 글리코겐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장하는 곳이 간이에요. 피를 저장하는 곳이 아닌데 그건 피를 저장한다고 동양학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심장은 피를 관장을 한다 했으면은 그럼 피를 온몸에 보내는 곳이 심장이잖아요. 서양학적으로. 그래서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거를 모든 피는 심장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만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주통혈. 자, 비장은 혈을 통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피를 만드는 건 뭐냐? 먹어서 만드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칠 때는 비주통혈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분명히. 만약에 나중에 시험 치면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기주승. 비는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주관한다. 위기는 내려가는 것을 주관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요. 위기는
위의 기운은 내려가는 것을 주관한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먹으면 위는 무조건 내리잖아. 위가 안 내리면 오바이드밖에 돼요. 그 위는 내리고 비는 올린다고 하는데 비장에서 뭘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장의 기운은 먹은 영양분을 내 몸속으로 퍼뜨린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냥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올리는 걸로 책에는 나와 있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기는 상승을 주관한다. 청이란 수국정미의 영양물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먹고 영양분 승청 그러니까 먹은 영양물질을 자 심, 배, 머리, 눈으로 의 운송을 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린다고 본 거예요. 팔다리는 안 가나? 그럼 내리는 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승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요걸 놔두고 토의 성질부터 보십시다. 토는 계절적으로는 한여름입니다. 이 습기가 아주 많은 여름을 말합니다. 지금 장마철부터 시작이죠. 6월부터 8월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 사계절 중에서 보통 3, 5, 6, 8, 9, 10일이죠. 12, 2 이래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데 그런데 이 6, 8 중에서요 원래 6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가 장마철로 돼 있죠. 그래서 6월은 여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7월, 8월은 이거는 장하, 한여름으로 늦여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여름. 지금이 요게 들어갑니다. 비장에 해당하는 이 장하라고 되어 있죠. 한여름에 들어간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기가 많을 때, 습이 아주 높을 때, 장마철서부터 습이 높죠. 요럴 때는 이 우리 비장을 주관하는 계절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따지면 5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행에 맞아 들어가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병이 걸리게 되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이거 중에 풍한서습조화 배우셨죠? 바람과 풍, 한, 서, 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누군가?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병이 되는 게 뭐냐면 풍, 한, 습, 이 세 가지입니다. 주로 중병은 습에서 많이 옵니다. 중병이 습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풍, 한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회장님하고 오는 길에 오늘 뭐 광안리 어디에 안개가 쫙 꼈다고 그 얘기를 실제로 안개 낀 걸 제가 오늘 봤어요. 그게 잘 안 끼는 지역인데 부산에서 안개가 제일 많이 끼는 지역이 저 마린시티하고 그 다음에 그 센터 마린시티 쪽이 제일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영도 전령대 공산도 쪽이 많이 낍니다. 그게 습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 살기는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돈은 될지 모르지만 건강상에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앙코르와트에 있는 톤레사 호수에 가면 사람들이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이 습과 관련된 병이 안 걸리는가 하면은 거기서는요
실제로 습도를 재보면 우리보다 습도가 낮아요. 우리 이 한여름보다. 밑바닥에 물이 있어도 공기 자체에 습기가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밑바닥은 흙이고 말라도 공기에 습기가 많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습기는 오히려 비장병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기가 돌을 지나치게 되면 비장을 굉장히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왜 간이 나쁜 사람은 봄이 되면 다 아픈가? 바람이 불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바람, 약한 바람 부는 것은 간이 나쁜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아져요. 간에 도움을 주고 좋은데 그게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간에 아주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간이 원래 나쁜 사람들은 이 바람이 심해지면 간이 더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열이 뜨거우면 심장병이 있는 사람 사우나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뜨거운데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 뜨거워야 돼.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찬 데 가면요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 심장이 멎어버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따뜻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말에 과유불급이 있잖아요. 심하면 안 돼. 오행해서 그렇습니다. 심장이 나쁜 사람은 여름에 오히려 활동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심장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뜨거우면. 그런데 그게 너무 뜨거워지면 너무 확장돼 버리면 오히려 심장이 더 마이너스가 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바로 찬데 뜨거운데 있다 저 사우나 가가지고 한정막 들어가가지고 심장 나쁜 사람이 한정막 안에서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죽어요. 갑자기 축소가 그 늘어났던 혈관이 확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우나 가지 말라는 이유가 안에 가지 말라는 게 안에서 나올 때가 문제야. 오행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도 습이 약간 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은 습이 심해져 버리면 내 몸에 습이 쌓입니다. 습이 뭐냐? 우리 몸에서 동양어에서 말하는 진액이라는 거예요. 이 진액은 피도 진액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림프, 호르몬, 그 다음에 여기 땀 모든 게 진액인데 이게 몸에 쌓인다면 습이 쌓여버리면 이 중병으로 봅니다. 그 뭐 실제로 약 하시는 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습 때문에 오는 병들이 제일 중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비장병, 이게 비장이란 말이에요. 습 때문에 오는 병이. 여기가 비장에서 시작되는 병이니까. 비장에 왜 중병이냐? 비장에서 시작되는 병이니까 영양 물질을 못 만들어내니까 피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니까 중병이 될 수밖에 없죠.